그러니까 경기는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탑픽 업종에 2차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과하다. 실적 대비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코스피는 2차전지 힘으로 좀 더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기서의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2차 전지가 조금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매크로 지표,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담는 다음에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이 표를 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2024년 계속 올라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그림들하고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원래 1, 4분기에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봤던 이유는 저희 경제 전망을 했던 것들이 미국하고 유럽이 1분기 또는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중국이 1분기 저점을 찍으면 중국, 유럽, 미국이 상반기 중에 경기 저점을 찍으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었죠. 중국은 4분기에 이미 저점을 찍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망치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중국과 한국 GDP 성장률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4분기에 저점을 찍은 걸로 나와요. 유럽과 미국은 원래 1분기 또는 2분기 경기 저점으로 봤었는데 유럽은 3분기, 미국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로 이연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와장창 깨지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분산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 저점은 통과했다. 그리고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코스피가 레벨업 될 수 있는 힘. 뭐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모멘텀 덕분에 한번 레벨업 되고 한국도 2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분기, 3분기 한번 기회는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분기 중반 이후 박스권을 등락을 보이거나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림은 여기 다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급락을 하지 않고 왜 박스권인가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물가가 2%대로 진입하게 되면 연준이 얘기한 대로 연준이 뭐 점도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2%대로만 내려가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2%대로 들어가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여기 바닥을 받쳐주는 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4분기 중에 좀 박스권 등락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올해 지나고 내년을 보자는 거죠. 2024년을 보면 중국하고 한국은 경기 모멘텀이 중국은 5%대, 한국은 2% 중반으로 올라오고 여기에 붙어주는 게 유럽하고 미국 경기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좋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 좀 위쪽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하죠. 연준의 말은 경기가 좋아져도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을 듣는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같은데요.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24년까지는 아직 하우스 뷰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통화정책 변화들을 보면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조합이 한 번쯤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2024년은 좀 기대가 되는 거네요. 기대하고 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레벨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차 전지에 조금 단기적 조정을 예상하셨고, 반도체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인터넷 바이오까지 언급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반도체에 좀 많이 가 있는데, 반도체 막 위기, 이제 감산도 하고요. 최악이다. 재고 문제 심각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돌아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 같긴 한데, 그로 인해서 수출이 좋아지냐, 반도체가 왜 좋아지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증가율 자체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파란색 선이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이고 빨간색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33.4. 1월 달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34. 너무나도 안 좋은데 무슨 좋아진다라고 하니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금액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전체 금액들은 1월 저점으로 2월, 3월 올라갑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 보시죠. 1월, 2월 달에 60억 달러를 될까 말까 했던 게 86억 달러. 26억 달러가 늘었어요. 40%가 는 겁니다. 2월 대비. 중국도 더디긴 하지만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죠.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 단기간에 플러스 반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물론 4월 달에는 반도체 비수기고 지금 미국 쪽에서의 뭐 결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저점은 아마 1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저희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한 전망치거든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회복되는, 막 플러스권을 확대해 나가는, 이익을 다시 개선세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를 합쳐보면은 1분기가 저점인지 2분기가 저점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자, 2분기가 저점이면 시장이 폭락을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2분기입니다. 최악 예상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꺾이는 그림이라기보단 등락을 보인 뒤에 자, 하반기부터 이익의 턴어라운드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에 좀 방향성을 타고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21년 9월 달 3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1분기가 바닥일지 2분기가 바닥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라가는 방향성이 이게 크게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악임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지만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시장이 흔들리거나 반도체 업종이 흔들리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락바텀, 최바닥은 이미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단기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도체는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권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은 그냥 편하게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나라 망한다고 할 때 사라고 맞습니다. 최악일 때 사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막 슈퍼사이클 나오고 이럴 때 팔아야 된다고 그쵸. 반대로 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러게 하기 너무 쉽지 않죠. 최근에도 보면은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반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오히려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탑픽 업종에 2차 전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과하다.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좀 변동성,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주가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중순, 4월 말, 5월 초중반까지는 조금은 경계함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마이크론 그 주가도 갑자기 한 7, 8% 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삼성전자 감사한 결정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쉬었거든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번에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번에 삼성전자 감사한 결정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애널리스트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4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꺼내든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다. 다만 지금 1분기 실적이 저점인지 2분기 실적이 저점인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고 이게 진짜로 좋아질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등락은 있을 거다.
그때를 반도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2차 전지가 그 조금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2023년을 주도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24년 이렇게 막 볼 때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좋다라고 보고 있죠.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23년에는 얘네들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이었거든요. 여기도 2차 전지 들어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되돌림 과정은 있을 테니까 2차 전지는 좀 천천히 보자.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였다가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림에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되돌림 과정이 불가피하니까 오히려 이 되돌림 과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전략이 맞지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더 투자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소위주부터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이 2차 전지 외에는 다른 부분들도 소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요것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올해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림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업종, 그 탑픽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매칭이 되는 업종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다들 아시겠죠? 여기서 정확히 보실 것은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근데 최근 2차 전지 소재 쪽이 많이 올라서 저희 2차 전지 애널리스트는 셀 업체, 업체들을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 인터넷, 철강 비철 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죠. 그리고 자동차, 제약, 바이오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올해 3월 상대 수익률 1분기 그러니까 연초 이후 상대 수익률 보시면 여기 꼴찌 있는 게 뭐죠?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입니다. 아, 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나머지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보시면은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얘네들이거든요. 얘만 홀로 유일하게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꿈틀꿈틀 하거든요. 얘네들을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매매 전략으로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업종들은 컨텐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때 작년 말 올해 초에 넷플릭스 상승에 힘입어서 그냥 같이 올라갔던 것들에 의해서 올해 내내 좀 부진했거든요. 이익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방산업종도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긴 했지만 이익이 되게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이익 증가율은 올해 기준으로 45%입니다. 코스피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방산은 45%예요. 그리고 수주 모멘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뭐 중동 그리고 유럽, 동유럽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레이시아까지 수출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 그러니까 유망 업종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또 하나는 방산 요 세 가지 업종을 아마 4월, 5월 달쯤에는 뭐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틈새 전략으로서 한번 가져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가격대라면은 좀 모아놓으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떨어졌다. 그렇죠. 못 올라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컨텐츠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JYP나 뭐 그런 거. 그거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 네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엔터 쪽이고 지금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은 워낙 좋았죠. 최근까지도 좋았고 저도 엔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싸게 좀 살만한 업종들은 제약바이오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방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올랐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이런 종목들도 보자. 네, 맞습니다.